즉 연속 촬영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장을 찍느냐 7장 뭐 10장인데 일주일에 3장보다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7장 이상은 돼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모션 그 캡처 기능이 있어서 일주일에 30장까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찍었을 때 기록되는 매수가 일초에 고화질이 30장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처럼 슬라이드 쇼를 한다면 동영상보다도 더 우수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행사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물사진인데요. 이런 인물사진을 찍었을 때 생활상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행사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그 지역의 풍물이나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을 수,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을 얘기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진들을 보면 가난해 보여요. 지금처럼 풍요로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근데 지금 지나가는 서울 시내를 아니면 전주가 됐든 어디겠든 시내 사람들 찍어보면 상당히 풍요로워 보입니다. 즉 뭐냐면 그 시대의 인물은 그 시대의 환경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사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행 포트레이트인데요. 이런 포트레이트를 찍는 요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밀고 땡기죠. 제가 선생님을 찍는데 좀 너무 작아요. 쫙 땡기면 마음하고 기분 좋죠. 그런데 함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가까이 가서 찍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오늘 시리즈 보겠습니다. 뭐 별로 좋아보진 않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인사하고 얘기하는 기분하고 처음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얘기하는 기분이 같나요? 많이 틀립니다. 바로 이게 사진입니다. 멀리서 제 아무리 망원렌즈를 찍고 해도 어떤 형상이나 찍는 재미는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진이 평면적으로 되는 동시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비로소 사진의 힘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사진의 힘을 더하면 확실히 더 리얼하게 찍혀지죠. 카메라의 성능은 가까이 갈수록 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가면 좀 교면적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간단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찍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분 어때요? 뭐 하다고는 했지만 좀 그렇죠. 좀 당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와이드 렌즈이기 때문에 이거 21mm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일 때 찍히는 기분하고 이럴 때 기분이 같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 기분하고 이럴 때 기분하고 많이 다르나요? 즉 찍히는 사람이 부담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가까이 가면서도 리얼하게 힘있는 사진을 찍는 나의 요령은, 즉 저의 요령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 사진을 여행을 하면서 안 찍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찍는 인물 사진들을 어떻게 과연 찍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의 노하우는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 이런 좀 사진 중에서 이스탄불 같은 데는 케밥이 상당히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은 막 열심히 칼질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건 노할 틈도 없어요. 이런 사진은 찍기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도 충분히 같이 찍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이 우리처럼 넓은 게 아니라 지하철 폭이 좀 좁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더군다나 이 회교도 국가들의 여성들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합니다. 그 시비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방법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이 옆에 앉아있는 이렇게 서있는 아가씨한테 이렇게 딱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의 느낌과 이렇게 했을 때 느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연습을 몇 번 해보면은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또는 뭐 걸어 다니시면서 쉽게 힘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여행을 하면서 이제 되게 풍경 사진 외에도 풍광, 그러니까 그 지역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뭐 상징성이라든가 이 아스프로스 대교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유로를 잇는 대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풍경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찍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이런 상황적인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경으로 찍고 싶다 한다면 거기에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면 야경 사진은 이렇게 건물과 하늘의 노출치가 같아지는 시간이 포인트예요.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해 지고 나서 약 한 20-30분 지나면 하늘과 건물의 노출 차이가 가끔 없어집니다. 그때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누구나가 잘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하늘은 까맣고 건물은 그걸 왜냐면 근데 이걸 너무 일찍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허옇고 하늘이 하얗게 날라버리겠죠. 근데 되게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사진을 찍는 시간은 마시거나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거겠죠. 이번에 이제 그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이스탄불을 갔다 왔다면 이 대사원을 찍게 되는데 이 대사원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야경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또 한 가지 봉착되는 것이 뭔지는 뭡니까? 실내에서 촬영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실내에서 촬영할 기회가 많은데 대개 사진을 잘못 찍으면 흔들리거나 프로파에서 강도를 높이면 노이즈가 생기거나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 제가 사용하는 NX11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처럼 생겼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생겼지만은 거기에 사용되는 CCD 즉 이미지 센서가 DSLR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한 감도 1600 정도에서도 별 문제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때 가능한 한 저는 1600보다는 800을 낮춰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노이즈가 죽는데 그러면 이 ISO를 낮추는 만큼 셔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자만심은 모든 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서 찍는 걸 좋아합니다. 기대면은 삼각대가 없을 때도 안정감이 있고요. 비상적으로 끈 같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목걸이 하고 있는 끈이 한 3배 정도 된다면 발끝에다 걸고 카메라 렌즈에다 딱 해가지고 카메라를 때리지 말고 카메라를 들어 올리세요. 그럼 카메라 줄이 팽팽해지죠. 밑에 있는 줄이 팽팽한 의외로 당기는 힘과 셔터를 아래로 내려내는 더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카메라에 자동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촬영이나 간편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는 간편 촬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실내에서 후레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실제 조명하고 있는 빛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레쉬를 사용하게 되면 몰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요물이 상하기 때문에 후레쉬를 사용했을 때 사진이 납작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실존하는 지하 저수조입니다. 이 스탄불에는 이게 오스만 제국이 약 한 1000년 이상 그 수도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